네, 이번에는 I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IT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IT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예, 그동안 이동통신 3사가 영업정지 제재를 받아서 영업을 못했던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다다음 주, 그러니까 5월 19일서부터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가 끝이 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이동통신 가입이 재개가 되는 셈인데요. 네네. 이에 맞춰서 지금 스마트폰 업체들도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준비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스마트폰, 어떤 제품이 나올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새로운 스마트폰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 저도 그렇지만 사실 IT 매니아층들은 어떤 제품이 나올까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데 예. 이번에 어떤 제품이 출시될 예정이죠? 예, 우선 그동안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던 소니에서 새로운 제품을 내놓습니다. 네. 이름은 엑스페리아 Z2란 이름의 제품인데요. 지난 2월 24일에 열린 MWC 2014에서 발표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던 그런 제품입니다. 최신 프로세서인 퀄컴의 스냅드래곤 802를 채택했고요. 5.2인치의 풀 HD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배터리 일체형에 뒷면에도 강화 유리가 채용된 것이 특징이고 무게는 163g 그리고 램은 3GB 정도 된 제품이고요. 전작부터 채택되었던 어떤 방수나 방진 기능 역시 굉장히 강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 퍼플 세 가지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또 그중에서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 역시 카메라인데요. 네. 2.3분의 1인치 크기의 센서를 가진 2070만 화소의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야경 촬영에 상당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의 출시 방식이 다른 제품과는 좀 다르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어떤 건가요? 예, 실은 보통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뭐 LG나 삼성 이런 가전제품 회사들이 만들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직접 소비자에게 스마트폰을 판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회사는 이동통신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통신사들이 제조사에서 스마트폰을 구입을 해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대리점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니 엑스페리아 Z2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요. 단말기 자급제용 폰으로 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직접 스마트폰을 따로 산 다음에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개통을 하는 그런 방식의 폰인 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기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동통신사를 이용해서 제품을 사는 것과 공기계로 따로 구매하는 것들이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직접 사게 될 경우에는 값은 조금 비쌉니다. 보조금 같은 것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네. 대신에 약정 같은 것에 제한받을 필요가 없고 또 요금제 등을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반면 이동통신사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이제 구입하게 될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조금 싸게 구입을 할 수 있지만 약정 같은 것에 한 2년 정도 묶여있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을 좀 잘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이 소니 제품 말고 출시를 앞둔 또 다른 스마트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 한국 펜텍에서도 베가 아이언 2라는 제품을 출시합니다. 이번에 펜텍에서 출시하는 스마트폰 가운데 최상위 모델 중 하나인데요. 아직 자세한 정보는 없고 이미지 사진 몇 장만 좀 유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알려진 스펙으로는 5.4인치의 풀 HD 디스플레이에 스냅드래곤 801 프로세서를 채택했고요. 네. 또 3GB 램과 함께 3220mAh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용량이 국내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많은 편입니다. 또 후면에는 1300만 화소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요. 일단 사양만 놓고 보면 다른 스마트폰들에 비해서 크게 차별화되는 그런 지점 없는 그런 스마트폰인데요. 대신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라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좀 두드러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앤드리스 메탈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네네. 스마트폰 테두리가 이음매 없이 하나로 이어진 금속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또 자신의 이름 같은 것을 이제 새겨 놓을 수도 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펜텍의 제품과 소니의 제품이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예정된 날짜는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실은 이 두 제품이 공교롭게도 같은 날, 그러니까 5월 8일에 같이 제품 발표가 잡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기싸움 같은 모습이기도 하지만 네. 실제로는 좀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까지는 아무래도 연휴였고요. 또 다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되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어가지고 5월 8일 말고는 다른 날 발표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신제품도 출시 예정이라고 하죠. 그렇죠. 일단 LG전자에서도 5월 28일 전 세계 6개 도시에서 G3라는 제품을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원래는 하반기에 출시 예정이었던 그런 스마트폰인데요. 네네. 이렇게 출시 일정을 앞당겨 잡은 것은 아무래도 경쟁사보다 먼저 출시해서 어떤 QHD급 스마트폰을 출시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스펙에 따르면 일단 LG G3 가장 큰 특징은 세로 2540픽셀, 가로 1440픽셀의 5.5인치 QHD 디스플레이를 장착하고 있다라는 그런 점인데요. 네. 램은 다른 제품이랑 같게 3GB 정도 되고요. 프로세서는 퀄컴 스냅드래곤 801 또는 805를 장착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메라는 광학 송떨림 방지 기술이 장착된 1600만 화소의 카메라가 탑재될 그럴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배터리 용량은 약 3000mAh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 금속으로 제작된 백커버가 도입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LG전자라고 하면은 사실 디스플레이에 강점을 예. 둔 회사인 건 확실하고 그래서 QHD가 좀 기대가 되는데 이것 말고는 또 다른 기타 좀 주목해 볼 사양은 있을까요? 아직 출시되기 전 제품이라서 그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G3에서도 어떤 심박 센서 같은 것들이 달려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일단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최근 LG에서 구글과 함께 안드로이드 웨어인 G워치라는 제품을 공개를 했습니다. 때문에 이 G워치와 연계된 기능이 어떤 식으로든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동통신사의 영업 개시에 맞춰서 신제품들이 출시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런 방식의 스마트폰들이 판매가 시작되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삼성과 애플이 새로운 제품을 공개하기 전에 어떤 공백기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라는 이런 이유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요즘 거의 다 상향 평준화가 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제품과 어떤 차별점을 가져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형편인데요. 거기에 업계 1, 2위를 다투는 기업들이 신제품을 발표할 경우에는 다른 회사 제품들 같은 경우는 아예 이슈에서 묻혀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전에 제품이 나온 것도 모르고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두 회사의 신제품 발표 공백기에 다른 회사들이 어떤 스마트폰 제조 발표회가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핸드폰을 이제 구매할 시점이 와서 좀 기대가 되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훈 씨와 함께 새로 출시될 스마트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